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지효 파트너입니다. 이번 영상은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최대한 핵심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신호들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관시 정책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고객사들이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수치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최근에 DDR5 현물 가격들이 최근에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8%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29일 영업기일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으로 반도체 가격들이 보시면 7월 이후에 8월 달 부근이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DDR5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2023년도부터 중반 이후부터 지속 1년 넘게 상승하다가 꺾인 시점이었습니다. 실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나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과 대비해서는 워낙 과도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실적을 보면 작년 8월 달에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가격 관련주 주가를 보면 이때부터 좀 꺾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 반도체 현물 가격들이 상승할 때하고 또 하락할 때 주가를 보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 부분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려서 아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아까 DDR5 현물가를 보면 거의 8월 달 정도에 아까 현물 가격이 빠지는 거 보셨죠? 그때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의 관련주는 결국은 DDR5 같은 현물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자연히 따라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먼저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DDR5 부분보다는 이제 HBM에 대한 어떤 수혜가 연결됐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중요한 핵심은 레거시 쪽이 살아난다면 삼성전자도 좋은 기회가 열려질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소부장 기업들 보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작년 보면 7월 달부터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절로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급락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리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노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1월달 부분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DDR5의 현물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재고도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눈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라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 공급과 수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대표적인 D램 라인에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전반적으로 D램 안에 HBM하고 DDR5 가격 비교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쪽하고 비교하더라도 여기 HBM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온 이유도 HBM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컨퍼런스 콜에서 보시면 올해도 비중을 D램 안에 40% 이상 상향한다는 점. 네, 그래서 비싼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일단은 잘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보면 삼성전자는 이 고부가의 제품, 비싼 제품을 팔기 위해서 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1.9배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는 2배 정도 더 늘릴 예정이고요. 레거시 비중이 전체적으로 30%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자릿수로 줄인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 라인을 전환 툴을 통해 가지고 HBM 비중을 늘린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라인을 레거시 쪽의 라인을 이쪽으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부가치 제품들을 판매할 예정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공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요와 공급에서 봤을 때는 수요는 좀 회복되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 DDR5 같은 이제 신규 제품들, DDR4보다는 DDR5가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DDR4의 라인을 지금 DDR5로 전환하거나 DDR4에 있는 제품의 라인을 고부가치 제품으로 HBM 제품으로 전환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는 살아서 올라올 텐데요. 근데 대신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이 관련되어 있는 제조사들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소재 부품주, 장비주들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좀 열려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DRAM 내에 HBM 비중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우리 학습 AI 시장뿐만 아니라 추론 AI 시장 때문에 신규 관련해는 이 공장들을 또 건설을 올해는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제조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 점에서 특히 장비 회사들이 최근에 하이닉스에 수주를 많이 받는 공시들이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연결된 부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또 장비사들에게 또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거시가 살아나면 또 소재 부품주들, 관련주들 살아나고 있고 또 신규 투자라는 전환 투자 연결되기 때문에 또 장비 쪽에도 기회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네거시 쪽도 살아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등 HBM 물량은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양쪽에 어떻게 보면 실적들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사 또 여기에 메모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DRAM 라인에 10조 원대 HBM을 투자를 한다는 소식들, 우리나라 또 장비사도 연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다가 최근 뭐 중국의 딥싱크 우려 때문에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2015년도는 더 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확실히 투자가 늘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올해 1분기가 가장 실적이 안 좋고요. 2분기에 조금 회복하다가 보면 3, 4분기에 강하게 좀 더 원한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실적이 더 나아지는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에 대한 새로운 성장에다가 네거시까지 회복되면서 이런 실적들이 좀 연결되기 때문에 방향성에서는 상승 쪽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반도체 가격 상승하는 부분이 1분기 또 2분기에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들 우리가 실적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한번 보여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쪽도 대부분 지금 그 샌디스크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낸드 관련 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죠. 이제 낸드 관련해서 4월 1일부터 가격을 10% 인상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과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가격 인상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낸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낸드 쪽 관련해서도 뭐 낸드 관련주들 또 계속 이제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낸드 쪽이 살아나면 또 특히 이제 소재 쪽의 관련주들도 또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뭐 동진이라든지 뭐 하나머티, 뭐 솔브레인 뭐 이런 기업들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그 포인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게 되면 이번에 이제 GTC 2025가 개최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우리가 AI 관련돼 있는 앞으로 미래 IT 컨퍼런스 그 관련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핵심은 이번에 블랙엘 제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4세대 제품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피지컬 AI. 이번에 엔비디아가 결국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AI 서버도 있겠지만 다음 먹거리가 결국은 피지컬 AI로 간다는 거죠. AI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AI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확장성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만약에 자율주행 테마하고 로봇 테마, 자율주행하고 로봇 테마 지금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바닥에서
조종나거나 들썩이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모멘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 테마도요,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슈퍼컴, AI가 슈퍼컴, 우리가 이제 서버 쪽이 아닌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슈퍼 AI 컴퓨터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해서 이런 기판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전용 기판들, 네, 그래서 뭐 쇼케이스라든지 테스트 장비 쪽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심택이라든지 또 뭐 TLB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이런 모멘텀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이런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또 반도체 또 자율주행 로봇에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함께 하시면 더 앞으로 더 큰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